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올해 수능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간접 연계라고 하잖아요. 그쵸? 간접 연계라는 건 소재는 같지만 다른 내용일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EBS 문제를 풀 때 따라서 비슷한 소재가 이제 계속 반복이 돼서 EBS 자체에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기출에서도 사실은 또 비슷한 소재가 반복돼요. 그쵸? 어차피 다 돌고 돌아요.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EBS 교재 선정을 해서 만들게 되는 거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평가원 문제가 또 나오는 거고, 또 나왔던 그 평가원 문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EBS 교재가 또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 나가 보다 보면 결국은 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비슷한 소재가 막 나온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정작 전체적 독해를 해보면 아예 똑같은 내용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비슷한 소재가 나왔을 때,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읽고 독해력과 이해력을 좀 더 키워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각 문제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별 특성을 같이 캐치를 하자.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흐름의 단절이 느껴지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찾아가 보자. 자, 그리고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혹은 메뉴에 주어진 문장에서 대명사가 있는지, 혹은 연결어를 통해서 뭔가 흐름에 대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는지, however가 쓰였을 때, by contrast가 쓰였을 때, 혹은 so나 therefore가 쓰였을 때 다르듯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까지가 바로 뭐냐? 잘 안 될 때 이제 단서가 잘 안 보일 때, 그러면 최소한 문장 삽입이니까 얘가 1번부터 5번 사이에는 들어갈 것이다. 그럼 얘 다음에 최소한 한 문장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왜? 얘가 5번에 들어가도 그 다음에 꼭 문장은 하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얘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 문장을 최소한 찾아가 보자. 정말 안 보일 때는. 그쵸?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은 최소한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3, 4, 5에서 나와야 맞는 거죠. 그쵸? 3, 4, 5에서. 왜냐면 지금 이제 2번에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2번에서 photography,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나 2번에서 답은 아니다. 이건 좀 충분히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자, 일단 자,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어떤 단서를 볼 수 있냐? 여기서 since는 뭐뭐 이후로 이제 그 뜻이겠죠? 그쵸? 사진술의 발명 이후로 we have become used to 이렇게 보이네요. 자, 여기 밑줄 볼까요? become used to seeing 이렇게 쭉 보이네요. 자, 일단 become used to 여기에 밑줄.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는 우리가 이제 대강은 알 수 있는데 be 그 다음에 used to 다음에 명사라든가 ing 이렇게 하나 쓸 때가 있고, 그쵸? be used ing 요게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get을 쓰거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become을 쓴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used to 그 다음 뒤에 명사라든가 ing 어차피 뭐 어법은 똑같아요. 자, 근데 이게 정확하게 같은 의미는 아니겠죠. 왜 그럴까? 왜? 뭐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딱 be를 쓸 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때하고 다르죠. 그쵸? 자, 얘를 딱 들어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he is rich 이렇게 할 때하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똑같이 과거 시를 한번 써볼게요. 즉 이렇게 쓸 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때하고 다르죠. 부자라는 건 맞는데 지금 얘를 썼고 얘를 썼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니? 얘는 뭐하게 되는 거니까 비동사를 쓰게 되면 그냥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은 부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ecome 뭐하게 되는 거니까 변하겠죠. 그쵸?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부자가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뭔가 익숙한 건데 얘는 be를 쓰게 되면 그 익숙한 상태예요. 그쵸? 익숙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 익숙한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 지속된다는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뭐뭐서 익숙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공부하는 것에 익숙하죠?
자, 고3 때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익숙하단 말이야. 그러면 I am used to studying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졸라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got used to, I become used to 이제 이런 표현들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얘는 변화가 되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얘는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거고, 얘는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아까 이 전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오늘 지금 계속 나오는 건 바로 뭐냐면 별거 아닌 기본 어휘들의 디테일한 면들을 조금씩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예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거니? 사진술의 발명 이후로 우리는 익숙해진 거죠. 그쵸? 그러면 익숙해졌다고 무엇 이후로? 사진술의 발명 이후로 우리는 이렇게 되었대요. 자, 그러면 사진술로 인한 무엇이란다? 변화. 됐죠? 사진술로 인한 변화. 요걸 잘 생각해 줘야 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연결어라든가 대명사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읽어보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느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사진술로 인해서 바뀌었대요. 근데 바뀌어서 즉 익숙하게 됐는데요. 무엇에 익숙하게 된 거야? Seeing things in unusual light. 여기 딱 보이죠? 딱 밑줄 그으세요. 자, unusual은 평소와 다른, 즉 특이한 그 뜻이죠. 그래서 평소와 다른 특이한 빛의 조건 하에서, 즉 특이한 조명 하에서 뭔가 물건을 보는 것에, 그쵸?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distorted by foreshortening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얘는 이제 for를 가로로 한번 묶어보세요. for를 가로로 묶어보면 이 shortening이라는 거 보이죠? shorten 자체가 축소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축소라고 보면 돼요. 뭔가 축소되는 것, 축약되는 것에 의해서 distorted, 변형된, 왜곡된, 됐죠? 변형된, 왜곡된 그런 모습의 사물을 보는 것에 익숙하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딱 밑주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distorted가 됐구나. 자, 그러면 distorted하고 앞에 나오는 unusual하고 서로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사진술이 생기면서 뭔가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가 바로 뭐야? 변형된 모습. 뭔가 특이한 상황에서 뭔가 물건을 보는 것.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쵸? 이제 이 느낌만 가져가는 거예요. 사진술로 인해서 뭔가 다른 모습에 우리가 익숙하게 되었다. 사진술로 인해서 뭔가 다른 모습에 익숙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쭉 읽어가 보니까, 자, 사람들은, 자, 습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쵸? 뭐 어렵지 않아요. 여기 rigid 별표. rigid의 별표. 자, rigid는 바로 무슨 말? 경직된, 혹은 엄격한. 그 뜻이죠. 경직된, 엄격한, 딱딱한. 그 얘기인데, 그러면, 자, 인식에 대한 습관인데요. 인식에 대한 습관이 지금 경직돼 있죠. 그럼 무슨 말이니? 딱딱하게 뭔가 정해진 틀로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딱딱하게 정해진 틀로만 인식하는 거고 반대말. 뭘까요? 반대말. 여러 가지 것들을 두루 생각하면서 인식하는 것. 그럼 딱딱하지 않은 거죠. 딱딱하지 않은 거니까 바꿔 말하면 부드럽거나 유연한 거죠. 유연하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잘 구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한 혹은 융통성이 있는 요걸 잘 기억해야 돼. 유연한 융통성이 있는 flexible. 그래서 flexible은 원래 구부러질 수 있는 그 뜻이에요. 그쵸? 딱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구부러질 수도 있고. 그쵸? 나이 들면 다 구부러져요. 아무튼 어찌됐건 되게 유연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뭐 이제 그런 건데. 자, 아무튼요. 사람들은 경직된,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알 수 있겠어요? 경직된 인식 습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우리 지금 요걸 읽었잖아. 그쵸? 요걸 읽고 나서, 사람들이 뭔가 사진술로 인해서 바뀌었는데, 뭔가 다른 것도 보게 되고, 왜곡된 모습, 변형된 모습도 보게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딱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원래 사람들은 뭔가 딱 정해진 걸로만 보는 습관이 있다. 정해진 걸로만 보는데, 사진술로 인해서 뭔가 바뀌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읽어가면서 인식의 틀이 바뀌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야. 됐어요? 인식의 틀이 바뀌는 부분, 예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쭉 보니까
자, 사람들은 그 경직된 인식의 습관을 습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one of the functions of art, 예술의 한 가지 기능은 바로 뭐냐? 자, 이러한 습관의 챌린지, 도전하는 겁니다. 감 잡을 수 있겠냐?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직된 인식의 습관을 바꿔주는 거야. 즉, 같은 것이라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 예술이 바로 뭐다? 포토그래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so that은 뭐뭐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은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뭐뭐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은 이렇게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게 그냥 그 목적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합니다. 그 목적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그래서. 됐죠? 아니면 그래서 즉 뒤에 that도 생략은 가능하다. 이렇게요. that도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things may be seen with a fresh awareness. 여기 쫙 보이네. 자, 그러면 여기 fresh awareness 여기 쫙 보이죠? 그쵸? fresh awareness니까 awareness는 인식이죠. fresh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새로운 인식이지. 그치? 신선한 인식이잖아. 신선한 인식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어가면서 얘하고 얘가 서로 반대 느낌이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rigid의 반대 느낌이 여기서는 fresh라고 이렇게 줬구나. 자, 이번 시간에는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잘 가져가야 돼. 어렵지 않은 비유의 틀을 잘 생각해야 뒤쪽에 41, 42 장문 독해도 수월해져요. 알겠죠? 그래야 21번 함축음이 추론이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거고. 자,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작품이라는 건 예술 작품이 되겠죠? stimulate는 자극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관심을 자극합니다. 형상의 suggestiveness. 암시성 이렇게 볼까요? suggestiveness. 뭔가를 암시한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자, 여기 딱 위치에 박스 없어요. 위치. 자, 위치는 그럼 관계대명사죠. 자, 관계대명사는 항상 무슨 역할을 한다? 선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 선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 어렵잖아. suggestiveness of shapes란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앞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형상의 suggestiveness라는 거 이렇게 나와요. 자, suggestiveness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암시성 이렇게 떠오르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낯선 단어가 보이는데 뒤에 관계대명사가 보인다. 그럼 관계대명사 이하를 읽어보자.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자,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거지. 그치?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물체가 많은 다른 것들을 evoke. 얘는 알아야 돼, 근데. evoke. 불러일으키다. 발생시키다. 그렇죠? 하나의 물체가 어떻게 많은 다른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이제 그 얘기네. 그치? 그러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죠? 그쵸? similar의 동그라미. 자, 적어주세요. similar의 동그라미 쫙 쳐두시고, 다른 주인공, 같거나 비슷한 내용. 이렇게 볼까요? 다른 주인공, 같은 내용. 그렇게 봐도 돼요. similar이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그 뜻이니까 주인공은 바뀌지만 같은 내용. 그러면 1번은, 잘 들어. 1번은 주인공은 바뀌었지만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1번은 앞에 나오는 문장과 연결이겠지. 자연스러운 연결이겠지. 왜? 주인공은 바뀌었지만 어차피 똑같이 뭔가 같은 걸 한다는 얘기니까. 자, A는 영어 공부한다. 마찬가지로 B도 영어 공부한다. 어차피 영어 공부하는 거니까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런 예술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예술도 앞에 나온 것처럼 뭔가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고. 그래서 쭉 보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onscious? 의식하는 거? 그게 바로 뭘까요? awareness 아닌가요? 그쵸? conscious 의식하는 거? 그게 앞에 나온 awareness와 같은 말 아니야? 비슷한 말이 또 나오니까 얘는 그냥 연결이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쭉 보니까 the infinite variety of color change 이렇게 보이죠? infinite variety of니까 infinite가 바로 무슨 말? 무한한, unlimited하고 같은 말이죠.
그쵸? unlimited하고 같은 말. 오늘 그 선생님 되게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밤잠을 설치고, 진짜 밤잠을 설치고 수업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이 공부라는 게요. 선생님이 진짜 고3 때도 이렇게 공부 안 했어요. 이렇게 공부 안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뭐지? 그거에 있는 것 같아요. 공부라는 건. 그 뭔가 이렇게 필요함이라든가 의무감, 그 다음에 절실함.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집중하게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크기는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그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그러면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 이야기 들으려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조금만 바뀌어보자라는 생각을 스스로 가져가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좋은 동기부여를 하면 마치 어떻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야, 나처럼 성공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그런 말씀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나의 인생이 과연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인생이냐?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보렴 라고 이야기하면 나 때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분명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시대를 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왕에 대학이라는 곳을 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러면 기왕에 하는 일이니까 조금 더 잘해보고 잘 가보자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은 거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대학교는 그 기준은 명확해요. 누군가 나에게 너 대학 어디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저 여기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번에 알아들을 때. 그죠? 한 번에 알아듣고, 그래,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말 나올 때. 그게 이제 좋은 대학교죠. 그쵸? 너 어디 다니니? 네, 그냥 다녀요. 이렇게 한다거나, 저 여기 다녀요. 그래요? 대학교가 새로 생겼어?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검색해보고, 공기 좋은 데 사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사실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거면 좀 더 해보자라는 거고 그게 이제 한 90여일 정도 남았죠. 90여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을 참고 열심히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수험생이라는 것의 시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뭐 부담은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고1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엊그제 엊그제부터 시작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찌됐건 쉽지는 않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재미있었던 상황은 아닌데 어찌 보면 이제 그것에 이제 끝맺음을 향해 우리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끝맺음을 향해 갈 때 그 끝맺음이 객관적으로 봐서 좋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일단 주관적인 만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주관적인 만족이라는 건 당연히 뭘까요?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받은 결과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남은 90여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달력에 표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공부라는 건 되게 단조롭기 때문에 뭔가 조금씩 이렇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달력에 이제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오늘이 이제 15일이잖아요. 그렇죠? 광복절이네. 아무 상관없지만. 아무튼, 자, 그러면, 그래. 내가 오늘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동그라미 쳐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열심히 했을 때 그 동그라미가 딱 이제, 저번 주에도 말한 것 같은데, 자, 한 90 몇 개만 이제 쫙 채울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리기 쫙쫙 동그라미 쳐나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뿌듯하게 채워진 그 동그라미가 여러분의 꽉 찬 성적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 꽉 찬 성적은 정말 수월한 원서 상담이 될 겁니다. 원서 상담이 뭐 10분 안에 끝나요. 어디 가야 돼요? 네, 서울대 가시면 돼요. 네, 연대, 네, 고대 좀 먼가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놓고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어차피 공부는 단조롭고 재미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힘든 겁니다, 사실은. 공부가 정말 즐거운 친구들 개 중에 몇 명 있거든요. 그 덕후들이 있어요. 그 수학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국어하면서 힐링받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탐구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기분 좋아지고 막 업돼가지고 막, 야, 공부 좀 그만해라. 그러는데, 왜요? 재밌는데. 엄마는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싫어? 참나, 엄마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그러다 성공하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친구 있긴 하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 나의 문제는 아니고 원래 보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조금 받아들이고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봅시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쭉 보니까 뭔가 다양한 거 얘기가 나와요. 다양한 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nother에 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 쭉 보니까요. 그림 얘기 나왔죠? 그쵸? 그림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의 역할이 brought about, 가지고 온, 그 뜻이에요. 빛의 역할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무한한 세계의 변화를 우리는 의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영향을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여기 왜 이제 비주얼을 썼는지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죠.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시각적인 거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habit은 이제 왜 썼는지 알 수 있겠어요? habit은 여기서는 어떤 습관이겠어요? 시각적인 습관이다라고 해석은 하고 앞에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시각적으로 뭘 하는 거니까 그쵸? 인식하는 습관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habit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perception과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왜 비주얼을 쓰는지 알겠지? 왜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듯이 또 뭔가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이제 사진 이야기. 그쵸? 그럼 사진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인식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뒤에 쭉 보니까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쵸?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Artists of the naturalistic traditions. 그래서 자연주의적인 전통을 따르는 그 예술가들이 어떤 경향이 있었다고?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물체를 depicting, 묘사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낯선 point of view, 관점으로부터. 즉, 익숙한 물체를 약간 다르게 묘사하는 거, 그걸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contemporary니까 동시대인,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낯설게 표현하는 것을 피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어떤 의미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나타내는 경향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3번하고 4번에서 흐름의 단절이 약간 느껴지는 게 좋은데요. on the other hand가 결정적인 힌트가 돼요. on the other hand는 딱 떠오르는 뜻이 뭐가 있니? 반면에 그 뜻이잖아. 그쵸? 자, 그럼 반면에라는 것을 결국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앞쪽에 나오는 내용과 당연히 뒤쪽에 나오는 내용은 서로 성격이 다를 것이다. 그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뒤쪽 보니까 자, so-called는 말하자면 그 뜻인데요. 얘는 그냥 없어도 돼요,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건데요. Infallibility of the camera 이렇게 보이네요. 자, 여기 딱 보면 fall이 딱 보이잖아요. 우리 fall과 관련해서 선생님 한번 언급했던 단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요 단어 혹시 생각나나요? fall과 관련해서 요거 생각나요? fallacious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fall 자체가 쓰이면 fall은 원래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fall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얘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틀린, 잘못된 뭐가 있다고? 에러가 있다고. 이렇게 했었죠. 그쵸? 이렇게 했었는데 자, 그러면 infallibility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쵸?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인이 붙어서 반대말 만드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고 틀리지 않는 거죠. 그쵸?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 말 그대로 이제 맞는다. 혹은 명확하다. 이제 그 뜻인데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말로 봤을 때 이제 무과실성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무과실성, 과실이 없어요. 명확해요. 자, 그러면 카메라의 명확성은, 카메라의 무과실성은 lead to, 뭐뭐로 이끌다, 뭐뭐를 발생시키다. 이 내용을 잘 본다. 카메라의 무과실성은 뭘 발생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발생시키죠. 어떤 믿음이니? 여기 보니까 the only true perception of the physical world. 그래서 물리적 세상에 대한 유일한 인식은 무엇에 의한 것이라고? 사진적인 이미지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이게 약간 어려운데 반면에 카메라는 무과실성이 있어서 이런 걸 만들어낸다. 됐죠?
반면에 카메라는 무과시성이 있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 자, 과거에는 익숙한 물체를 낯선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을 피했다. 무슨 말이니? 익숙한 물체를 익숙하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익숙한 물체를 익숙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느낌인 거냐? 그래서 이제 3번하고 4번만 읽어봐도요. 주어진 문장의 내용에 관계없이 3, 4번이 약간 좀 연결이 어색하다. 이제 그 느낌을 가져가면 딱 좋아요. 보세요. 자, 3번의 내용은 과거가 아닌 사실적 묘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쵸? 반면에 카메라는 불과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카메라도 바로 뭐예요? 있는 그대로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쵸?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물체에 대한 불과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자, 3번과 4번이 둘 다 사실적 그 느낌인데 그게 이걸로 연결이 되냐 이거죠. on the other hand는 앞뒤가 서로 반대 느낌이 와줘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쵸? 일단 여기서 약간 의심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읽어보고 이제 주어진 문장을 4번에 집어넣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카메라의 불과시성이라는 것이 다른 관점으로 뭔가 사물을 묘사하는데 그것도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근데 일단 문맥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도 일단 on the other hand라는 걸 통해서 약간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서로 비슷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틀렸다. 자, 그리고 사진수를 통해서 변화라 그랬었죠. 그쵸? 잘 들어야 돼. 자, 우리 그 주어진 문장에서 무엇을 통해서 become used를 통해서 변화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변화를 알게 됐으면 그러면 앞쪽에서는 이제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의 모습이겠죠. 그쵸? 사진술이 나타나기 전 옛날의 모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롭게 바뀐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바뀌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어떤 옛날의 모습에서 어떤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느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그러면 옛날 얘기가 나오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옛날 얘기 딱 나오죠. 3번에 in the past 동그라미. 3번에 in the past의 동그라미. 딱 나오네. 이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올드하고 뉴의 느낌을 좀 더 살려야 돼. 뭔가 바뀐 거죠. 뭔가 바뀌었으면 과거의 어떤 모습에서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이제 그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을 이제 좀 더 살려야 돼요. 느낌을 좀 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해서 이거 쭉 정리가 되셨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찾았고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는 on the other hand를 잘 정리해 놔야 돼요. on the other hand. 이쪽에 적어 볼까요? 자, 일단 얘는 일단 반면에 이제 그 뜻을 쓰이죠? 이 뜻 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약간 어렵게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on the other hand는 그러면 손이죠, 손. 그쵸? 디아다는 원래 언제 쓰는 거니? 디아다는 두 개가 있을 때요. 두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원이에요. 그 하나는 원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뭐야? 디아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는 디아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on the other hand라는 것은 나머지 하나의 손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손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손은 전체적으로 두 개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이 두 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on the one hand, 나머지 하나는 on the other hand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on the one hand 그렇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즉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이런 뜻일 때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가도 돼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서로 이제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가도 되는데 근데 얘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성격인데 두 번째 이야기할 때. 됐어요? 두 번째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반면에만 생각하면 안 돼. 반면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두 번째 이야기다 라고 생각해주고, 물론 주로 이 뜻으로 잘 나와요. 주로 이 뜻으로 잘 나오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몇 번째 이야기?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두 번째 이야기다. 거기까지 같이 정리해 주세요. 여기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여러분의 성적이 향상이 되도록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On the one hand, 첫 번째는 한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즉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다 여러분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둘이 완전히 반대 얘기냐고. On the one hand하고 the other hand하고 완전히 반대 얘기하고, 반대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결어 문제가 안 나오죠. 그렇죠? 뭐 빈칸 딱 두 개 주고 나서 하나는 for example, 하나는 however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근데 전에는 수능에 그런 문제 있었어요. 수능이 이제 50문제였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on the other hand를 친구들이 요것만 생각하다가 이 뜻으로 쓰였는데, 정말 간단한 연결어 문제인데 그게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지고 있었어요. 교육청 모의고사였거든요. 교육청 모의고사였는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이제 이해돼요? 자, 중요한 건 on the other hand는 몇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와 반대 성격이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 이야기와 같은 성격으로 그냥 두 번째 이야기가 제시될 수도 있다. 됐죠? 일단 요걸 먼저 생각합니다. 요걸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앞에서 두 개가 있다고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됐어요? 앞에서 두 개가 있다고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그러면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즉, 헷갈리면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자, 얘는 앞에서 두 개가 있음을 암시할 것이다. 이렇게요. 앞에서 두 개가 있음을 암시할 것이다. 그렇게만 암시하거나 이렇게 적어볼까요?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암시하거나 혹은 두 개가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이제 덜 헷갈리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